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아베 신조의 유산을 이어받은 신임 일본 총리 스가 요시히데 정책 방향에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파가 없어 정치력이 약한 것 아니냐는 견해도 있었지만 오히려 계파가 없기 때문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공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오히려 아베 신조보다 훨씬 강경한 반중 친미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지지율이 74%에 달합니다. 이 지지율은 자민당을 반대하는 아사히와 마이니치 조사입니다. 아사히 하면 일본 내에서는 아주 친중 반일 매체로 악명이 나 있습니다. 반일을 부추기는 한국 매체들이 자주 인용하는 일본 매체가 바로 아사히입니다. 오죽하면 아사히 키라이, 아사히 혐오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일본인들은 아사히에 질색을 하고 있습니다. 석간 후지 보도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중공의 홋카이도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이 홋카이도의 요지 곳곳을 사들였는데 이를 저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사들인 홋카이도 토지는 도쿄돔의 515개 면적에 해당합니다. 항공자유대 기지가 있는 치토세 공항 근처의 높은 요지를 비롯해 홋카이도 곳곳에 경치가 좋은 수원지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을 사들였습니다. 홋카이도가 중공의 35번째 성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아베 신조 재임 기간 동안은 이런 중공의 움직임에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산수가 수려한 온천 여관을 산까지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선전이나 상하이 같은 곳보다 홋카이도의 토지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미친 듯이 사들였습니다. 도약고 부근의 온천뿐 아니라 900만 평방미터가 넘는 골프장도 매입했습니다. 치토세 공항 부근의 매입 토지는 무려 48만 평방미터나 됩니다. 또 삿포로 근처 호화주택도 마구 사들였습니다. 삿포로와 치토세 부근의 호화주택들을 폭발적으로 사들였는데 문제는 안보상 아주 민감한 지역들입니다. 오타루에서 중국인이 사들인 레스토랑은 항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타루 항구는 미제치람대 물루이치호나 일본 해상자유대 이즈모함이 자주 들르는 곳입니다. 중국인이 왜 이 레스토랑을 사들였는지는 명확합니다. 미중 관계가 지금처럼 극단으로 치닫지 않았던 2018년 리커창 중공 국무원 총리는 홋카이도를 찾았습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그를 반갑게 맞았고 이듬해에는 왕치산 부주석도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홋카이도에서는 일본과 중공의 지방단체장 포럼이 열렸습니다. 중공의 1대1로와 중국인의 홋카이도 투자에 대해 아무런 경계심이 없었습니다. 홋카이도에 대한 중국인의 관심은 펑샤오강의 영화 페이청 우라오, 일본어명 내렸다 고이노 오토시 가타로 인해 폭발했습니다. 이 영화의 촬영지가 홋카이도였는데 2009년 개봉한 이래 중국인들이 홋카이도에 쇄도했습니다.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자 일본인들은 그저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존재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인들이 깜짝 놀란 것은 홋카이도 위주로 현재 528만 인구를 1000만으로 늘리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토교통성이 추진하는 일본 정부 시책인 줄로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차이나워크라는 민간기구의 캠페인이었고 여기에는 중국인들이 배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인을 대거 이주시켜 중공의 땅으로 만들자는 야심이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5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미일 양국의 동맹관계를 돈독해서 중공을 견제하자는 취지에 두 사람 모두 공감했습니다. 인도 태평양의 안보 동맹을 공고히 하고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가에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스가는 트럼프와 직접 통화를 했고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에 대해서는 리덩후이 전 총통 추모 예배 참석자 타이완을 방문한 모리요시로 전 총리를 통해 전화 통화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과 타이완은 안보상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일본 카고시마의 부속섬으로 우주발사센터가 있는 타네가시마에서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시모지시마, 요나쿠니, 센카쿠에서 타이완으로 이어지는 라인이 중공이 말하는 제1도련입니다. 센카쿠가 중공에 점령당하면 오키나와가 위협을 받고 타이완도 직접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섬은 수송기가 배치된 지역이고 파란색은 수송기뿐만 아니라 조기 경보기, 전투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곳입니다. 특히 미야코지마와 바로 연결된 시모지시마는 일본 본토 외 지역에서 유일하게 길이 3,000m의 활주로가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 이곳에는 일본 항공자유대와 미군의 F-35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라인에서 미국과 일본, 타이완은 하나의 굳건한 군사 동맹입니다. 우선 미국과 일본이 강력한 우주군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우주군 자산은 바로 공군의 F-35나 전략폭격기와 바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F-35는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중공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요격합니다. 그리고 미일의 F-35는 타이완이 보유하고 있는 F-16V와 바로 데이터를 링크해 협동작전을 벌일 수 있습니다. 서태평양에서 앞으로 미국, 일본, 타이완의 군사력은 이처럼 통합돼 가동됩니다. 스가 총리의 취임 직후 시진핑과 리커창이 축전을 보냈지만 스가 총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스가 내각이 출범하고 나서 가장 관심거리는 자민당 내 친중파인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철저히 친중 인사입니다. 중공에 대한 마스크 지원에 앞장섰고 이전에는 1대1로의 호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니카이와 함께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비서인 이마이 타카야도 마찬가지로 친중파였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싱크탱크 CSIS는 니카이 도시히로와 이마이 타카야의 이름을 거론해가며 친중파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석간 후지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니카이에 대해 절조가 없다는 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총리 선출 과정에서 니카이 파벌의 도움을 받았지만 취임하자마자 그의 영향력을 분수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이를 스가의 역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스가가 내세운 친중 경제학자 다케나카 헤이조가 내각에 들어오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고향 아키타현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조칭 교레스라고 해서 제등 행렬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칭은 제등입니다. 한국 언론사에서도 조칭이라는 속어를 쓰는데 아부한다는 의미로 통용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미는 앞길을 밝혀주는 상징적 행위입니다. 아키타현에서는 처음으로 총리가 배출돼 지역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키타에서는 스가 총리가 팬케이크를 좋아한다고 하자 그의 얼굴을 찍은 팬케이크 그리고 과자가 인기라고 합니다. 스가 총리는 아키타현 유자와시의 아키노미야 이치고란 딸기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 출신입니다. 각국에서는 일본에서 오랜만에 서민 총리가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가는 어릴 때 동급생들의 싸움을 말리고 화해를 시키는 데 일가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벌이 없지만 총리가 된 성품은 어릴 때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영어로 미스터 픽싯, 해결사입니다. 딸기 농가가 잘 돼서 어릴 때는 나름 유복했었고 당시 유행했었던 탐험왕이란 만화책을 정기 구독했었는데 소학교 때 친구들이 만화책을 빌려보기 위해 그의 집에 줄을 섰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옛날 한국에 흑백 TV가 있는 친구 집에 만화 영화를 보기 위해 놀러 갔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스가 총리의 제2의 고향이며 정치에 처음 입문한 요코하마시도 축제 분위기입니다. 스가는 요코하마에서 처음 출마했을 때 하루 300가구 방문을 목표로 가가호호 지역구를 누볐을 정도로 집념이 대단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신발 몇 켤레가 헤어졌다고 합니다. 스가 총리는 제99대 총리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99라는 숫자에 맞는 990엔짜리 세트 메뉴가 대거 등장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가라떼 유단자면서 가라떼를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추진하는 의원연맹 회장입니다. 일본 가라떼 연맹도 그래서
잔치집 분위기입니다. 내각 관방장관 시절 가라테 연맹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의 양복깃을 보면 파란색 표식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나 스가 총리나 이 표식을 달고 있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는데 이는 일본인 납북자를 구출해야 한다는 민간단체의 마크입니다. 스가는 아베 총리보다 나이가 많지만 관방장관 시절 아주 깍듯했다고 합니다. 항상 총리, 수상이라고 호칭했으며 아베는 스가에게 스가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짱은 애칭이긴 하지만 손 아래 사람에게서는 호칭입니다. 그 정도로 1인자를 모시는 태도가 각별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를 오다 노부나가를 모셨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일본인들은 지금을 국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베노믹스 경기 부양이 다소 지지부진하고 우한폐렴의 올림픽도 연기됐습니다. 또 중국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스가의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해결사적 면모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아베노믹스에 이은 스가노믹스란 용어도 벌써 생겼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